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주 세속적인 지혜입니다. 저자는 발타자르 그라시안, 출판사는 페이지2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 1601년 스페인 사라고사 지방 벨몬테에서 태어난 그는 스페인을 대표하는 철학자이자 17세기가 낳은 최고의 작가로 평가된다. 이후에 쇼펜하우어, 니체 등 당대 위대한 철학자들에게 지혜의 대가라는 칭송을 받기도 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비주의는 신의 방식이다. 상대방에게 처음부터 모든 것을 내보이지 마라. 신비주의 전략은 당신의 가치를 높여줄 것이다. 눈앞에 놓인 카드패를 바로 이용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생각을 조금씩 드러낼수록 상대방은 기대할 것이고, 당신이 중요한 위치에 있다면 더 많은 관심이 쏠릴 것이다. 모든 일에 신비주의를 살짝 섞는 것만으로 당신은 추앙받을 수가 있다. 당신의 입장을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마라. 평범한 대화에서도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 신중한 침묵은 지혜의 성소이다. 해결책을 너무 구체적으로 밝히면 그 가치가 떨어진다. 이는 비판의 여지를 남길 뿐이다. 만약 그 해결책이 실패한다면 당신은 갑절의 피해를 볼 것이다. 신의 방식, 즉 신비주의 전략을 써서 다른 이들의 경이로움을 유발하고 이목을 집중시켜야 한다. 스스로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신성은 제단을 장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단을 숭배하는 사람이 만든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감사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더 집중한다. 다른 사람에게 감사할 거리를 제공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 요령이다. 기대는 좋은 기억을 바탕으로 하지만 감사는 나쁜 기억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공손하게 대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다. 사람은 목마름이 채워지면 우물에서 등을 돌리기 마련이며, 즙이 다 빨린 과일은 황금 접시에서 쓰레기통으로 직행한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바랄 게 없어지면 그에게서 존경과 함께 선한 행동을 거두어 버린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기대에 완벽하게 채우려 하지 말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다. 심지어 왕도 누군가를 후원할 때는 자신이 항상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전적으로 다 해주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침묵하여 잘못된 길에 들어서는 것은 주의해야 하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고찰과 직관을 적절히 바꿔가며 사용하라. 어떤 때에는 2번 생각해서 행동하고, 어떤 때는 직관에 의존하여 행동하라. 삶은 인간이 악의에 맞서는 전쟁터이다. 현명한 사람은 상황에 따라 의도적으로 전략을 바꾸어 싸운다. 또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하며 공격하지 않고 눈에 띄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목표물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공격할 때는 화살 끝을 허공으로 조준했다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쏜다. 상대방의 주의를 끌기 위해 목적을 드러내다가도 돌아서서 예상치 못한 습격을 한다. 통찰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예의주시하여 예상치 못한 공격에 대비하고 숨어 기다린다. 상대방의 노림수 반대편까지 내다보며
모든 속임수를 계산한다. 충동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두 번째, 심지어는 세 번째까지 기다린다. 현명한 사람은 상대의 속임수를 파악하고 그 즉시 더 높이 올라간다. 진실을 이용하여 속이며 속임수를 바꾸기 위해 목표물을 바꾸기도 한다. 속이지 않음으로 속이고 가장 솔직한 것에서도 속임수를 찾아낸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맞서는 상대는 더 많이 경계하고 빛에 가려진 어두운 곳까지 훑으며 모든 움직임을 해독하려고 한다. 간단한 문제일수록 더 세심하게 파악해야 한다. 본질만큼 중요한 것이 방법이다. 모든 일은 본질로는 충분하지 않다. 외적인 방식이 본질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예의가 없으면 모든 일을 망칠 수 있으며 이때는 이성과 정의도 소용이 없다. 예의를 지키면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고 거절의 말도 듣기 좋아진다. 또 예의가 있으면 언짢은 진실도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늙음의 아름다움을 더할 수가 있다. 모든 일에는 그만큼 방식이 더 중요하다. 그 중에 예의가 있으면 상대방의 호감을 얻을 수가 있다. 좋은 행동은 인생의 기쁨이며 기분 좋은 태도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다. 사소한 단점도 내버려 두지 마라. 오점을 남기지 않는 것은 완벽함의 필수 조건이다. 육체적이든 도덕적이든 단점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사소한 단점은 쉽게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홀히 하기 쉽다. 예리한 사람은 전반적으로 훌륭해 보이는 사람의 결점도 잘 본다. 구름 한 조각이 태양 전체를 가려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악의를 가진 사람은 사소한 흠도 계속 들추어낸다. 따라서 명예에 사소한 흠이라도 있다면 그 흠을 감춰야 한다. 최고의 능력은 흠을 장식으로 바꿀 줄 아는 능력이다. 가이사르 황제는 자신의 흠을 월계관으로 숨기고 다녔다. 타인을 주도하려면 상대의 우상을 파악하라. 상대방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 파악하라. 사람을 움직이는 기술이 바로 여기에 있다. 사람을 움직이는 데는 의지보다 기술이 더 중요하다. 어디서부터 시작할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모든 의도에는 동기가 있으며 동기는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우상이 있다. 명예를 쫓는 사람도 있고 자기 이익에만 열중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쾌락을 추구한다. 또한 바람직하지 못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 바람직한 기질의 사람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상대방을 움직이는 핵심 능력은 그 사람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있다. 상대방의 주 관심사와 동기를 파악하여 그 사람을 움직여야 한다. 상대방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고귀한 동기가 아닌 가장 밑바닥의 본능일 수도 있다. 상대방을 지배하는 욕망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그것으로 어필하여 행동을 부추겨라. 그러면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움직일 수 있는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다. 물러서야 할 때를 알아라. 인생에서 거절하는 법을 아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적당한 선에서 물러서는 법을 아는 것이다. 세상에는 귀중한 시간을 잡아먹는 쓸데없는 일이 많이 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몰두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해롭다. 신중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지 않을 뿐더러 남이 자기 일에 간섭하게 두지도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너무 집중하지 말아야 한다. 타인의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면 자신에게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친구에게 과한 요구나 도움을 구해서도 안 된다. 과요불급이라는 말처럼 모든 일이 과하면 아니함만 못하다. 특히 인간관계에서는 과요불급의 지혜를 더 많이 적용해야 한다. 지혜롭고 적절하게 관계를 유지하면 타인을 향한 선의와 자존감을 모두 지킬 수가 있다. 또 적절한 관계 속에서 예의 있는 행동이 나온다. 진실은 소수이고 오류는 흔하다. 생각은 신중하게, 말은 지혜롭게 하라. 물살을 거슬러 헤엄칠 때는 위험에 쉽게 빠질 수가 있다. 흐름에 거스르는 일은 오직 소크라테스와 같은 현자만이 할 수가 있다. 흐름을 거스르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견해에 반대하는 말을 하면 비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낄 수가 있다. 또한 갑절의 증오심을 부를 수도 있다. 비판의 대상과 그 대상을 긍정적으로 봤던 사람 모두를 비난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실수는 흔하고 진실을 알아보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말이 그 내용만으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지 않는다. 그의 말은 자기 입이 아닌 어리석은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해지며 처음 의도하는 다른 말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신중한 사람은 반박하는 일은 물론 반박당하는 상황도 피한다. 물론 속으로는 비난을 하더라도 실제 입 밖으로 낼 준비를 하지 않는다. 생각은 자유지만 억지로 강요될 수 없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침묵을 택하되 자신을 이해해줄 소수의 올바른 사람 앞에서만 침묵을 깨고 자기의 뜻을 전한다.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사건이나 다툼을 피하라. 이는 신중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이다. 위대한 사람은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극단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항상 신중히 행동하며 문제를 돌파할 시간을 가진다. 만약 이런 갈등이 명예를 손상시킬 만한 다툼이라면 애당초 휘말리지 않는 게 낫다. 다툼은 판단력을 시험하기 때문에 다툼에서 이기는 것보다는 다툼을 피하는 것이 더 이익이다. 하나의 다툼은 다른 다툼으로 이어지고 패악이라도 하면 명예에 흠이 생긴다. 타고난 성정과 환경 때문에 쉽게 다툼에 휘말리는 사람이 있다. 이성의 불빛에 의지하여 길을 가는 사람은 이런 문제를 더 신중하게 다룬다. 다툼에서 승리하는 것보다는 다툼을 피하는 게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한 법이다. 따라서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다툼을 피하고 이미 다툼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본보기 삼아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절대로 평정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신중한 사람은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는다. 평정심은 고귀한 자의 징표이다. 고귀한 자는 상황에 쉽게 좌지우지되지 않는다. 정욕은 영혼의 태도이며 정욕이 과하면 신중함이 떨어진다. 또 정욕이 입 밖으로 넘치게 흘러나오면 명성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어떤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침착하며 그 어떤 것을 마주해도
자신의 명성을 지키며 자신의 탁월함을 증명한다. 천천히, 하지만 서둘러라. 천천히 쌓아 올린 지성에 성실함이 더해지면 빠르게 성취할 수가 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서두르기 때문에 실패한다. 그들은 중요한 게 무엇인지 모를 뿐 아니라 모든 일에 준비 없이 시작한다. 반대로 똑똑한 사람은 지체하기 때문에 실패한다. 미리 내다보기 때문에 쓸데없이 생각이 깊어지고 행동이 느려져서 그만큼 신속하게 판단하지 못한다. 민첩함은 행운의 어머니이다. 행운이 따르는 사람은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은 천천히 서둘러라였다. 거절하는 법을 배워라. 모든 사람에게 뜻을 굽힐 필요는 없다. 거절은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는 만큼이나 중요하다. 특히 지위가 있는 사람은 지혜롭게 거절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사람에 따라 거절이 승낙보다 더 기분 좋을 때가 있다. 달콤한 거절은 몸이 건조한 승낙보다 더 낫기 때문이다. 입에 무조건 아니오를 달고 다니며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이 내뱉는 부정의 말은 불쾌한 분위기를 전하기 때문에 비록 상대방의 요구를 끝내 받아준다고 해도 자신에게 좋지 않다. 거절할 때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 실망감은 서서히 느끼는 게 낫다. 또 거절할 때는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 단번에 거절하면 상대방은 당신에게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다. 희망의 여지를 비추면서 부드럽게 거절하라. 그리고 거절을 당해서 느낄 실망감은 정중하고 배려하는 말로 보상해줘야 한다. 예나 아니오라는 말은 빨리 나오지만 그만큼 생각은 더 많이 해야 한다. 현명한 사람은 늘 위험을 예측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보통 무모하기 때문에 일을 시작할 때도 급하게 시도한다. 또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 조심하지 않으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조차 모른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신중하게 시도한다. 이들은 신중하기 때문에 항상 돌다리도 먼저 두드려보고 건넌다. 주의를 기울이면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운이 좋아서 성공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성급히 뛰어들었을 때 위험에 빠질 확률이 높다. 수심이 깊다고 의심되는 곳은 주의해서 건너야 한다. 현명한 사람은 조심스레 예방책을 마련한 후에 전진한다. 오늘날 인간관계에서도 예측하지 못한 위험이 있을 수가 있다. 따라서 인간관계라는 다리를 건널 때는 깊이를 잘 재어보면서 건너도록 해야 한다. 진실은 드러나는 것이다. 정보를 얻을 때는 조심해라. 우리는 직접 경험이 아닌 정보로 먹고 산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으로 존재한다. 진실로 들어가는 문은 작고 거짓으로 들어가는 문은 큰 법이다. 즉, 귀는 진실의 소문이자 거짓의 대문이다. 진실은 드러나는 것이지 들리는 것이 아니다. 진실은 진실 그대로 전해지지 않는다. 특히 많은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해질 때 더욱 그렇다. 보통 진실은 소문을 전하는 사람의 감정과 섞여서 전해진다. 말을 전하는 사람마다 그 말에 색을 더입힌다. 때로는 호의적인 색깔을, 때로는 반감의 색깔을 입힌다. 소문에는 전하는 사람의 성격이 드러난다.
따라서 칭찬이 섞여 있는 말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비난이 섞여 있는 말은 더 조심해서 받아들여야 한다. 말의 내용보다는 말하는 사람의 의도에 집중해야 한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미리 알고 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말을 전해 들을 때는 숙고하고 거짓과 과장을 가려내야 한다. 100%가 동의하는 일은 없다. 세상의 절반이 스스로 현명하다 생각하며 남은 절반을 조롱하지만 사실은 모두 다 어리석다. 좋고 나쁨은 각자의 선택이다. 어떤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 자기 생각에 따라 모든 일을 좌지우지하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탁월함은 한 사람의 즐거움이나 의견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사람의 취향은 다 다르다. 일부의 사람이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결함이 아니며 몇몇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지 못했다고 해서 노심초사할 필요도 없다. 그 노력을 알아봐주는 사람은 분명히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칭찬에 좌지우지 되지 마라. 비난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분야의 전문가나 저명한 인물이 인정하면 진짜 칭찬받은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유행, 시대에 이리 hil비하지 마라. 오늘의 판단을 점검하라. 자신의 생각을 늘 돌아보고 다시 점검하는 습관이 있으면 모든 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가 있다. 상황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확신이 들 때까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시간이 확보되면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근거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물을 줄 때도 급하게 준비한 선물보다는 시간을 들여 고른 선물이 더 값진 법이다. 오랜 기대가 최고의 선물이다. 마찬가지로 거절할 때도 확답을 주기 전에 먼저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거절하는 사람은 여유를 기다리면서 가장 적절하게 거절하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고, 부탁하는 사람은 처음 보였던 마음의 열기가 식어서 거절을 덤덤하게 잘 받아들일 수가 있다. 따라서 답을 급하게 종용하는 사람의 요구는 미루는 게 최선이다. 답을 강요하는 것은 상대방의 경계심을 해제하기 위한 속임수일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때로는 모른 척 하는 것도 지혜이다. 홀로 지혜롭기보다는 무리와 함께 미치는 게 낫다. 정치인이 항상 하는 말이다. 만약 모든 사람이 미쳤다면 아무도 미친 자라 취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리석은 대중 가운데 혼자 지혜롭다면 홀로 미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중요한 것은 물살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다. 가장 훌륭한 지혜가 무지에서 나올 때도 있고 모른 척 하는 것도 지혜일 때가 있다. 사람은 모름지기 타인과 함께 살아야 하는 존재이며 대다수의 사람은 무지하다. 완전히 홀로 지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신이거나 야수일 것이다. 이런 격언이 있다. 나는 이 격언을 이렇게 바꾸고 싶다. 홀로 미치는 것보다는 무리와 함께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상대방의 말에 트집 잡지 마라. 주로 어리석거나 고집불통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에 트집을 잘 잡는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반박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모든 일을 문제 삼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똑똑할 수는 있어도 주로 어리석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사람은 즐거운 대화를 논쟁으로 바꾸고 동료를 일면식도 없는 사람보다 못한 취급을 하며 공격을 한다. 산의 진미를 즐기다 모래알이 씹히면 거슬리듯 즐거운 자리에 언쟁이 가세하면 그 자리는 더 이상 즐겁지 않다. 야생 동물과 길들인 가축을 함께 멍에로 묶어두는 사람은 어리석다 못해 잔인한 사람이다. 반박하기를 즐겨서 사소한 말에도 트집을 잘 잡는 사람은 야생 동물과 같아서 분쟁을 쉽게 야기한다는 말이다. 다가서기 어려운 사람이 되지 마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살아가는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구제불능한 사람이다. 비상한 머리를 지니고 있는 사람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통치자도 다른 사람에게 기대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런데 원래 타고난 성정 때문에 절대로 타인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아무도 감히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파멸한다. 가장 높은 사람도 우정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 놓아야 한다. 나중에 이 문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문이 되기 때문이다. 친구라면 마음껏 조언해 줄 수 있어야 하며 호되게 꾸짖을 수도 있어야 한다. 신뢰가 형성된 친구끼리는 편하게 조언을 주고받을 수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 친구 사이에서 보여줄 법한 존경이나 신뢰를 표현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자신의 실수를 바로 잡아줄 진실한 거울과 같은 친구를 만들고 그런 친구가 있음에 감사해야 한다. 당신에게 그늘을 드리우는 동료는 멀리하라. 어떤 동료로 인해 당신이 돋보이지 않는다면 그는 바람직한 동료가 아니다. 만약 그 동료가 능력까지 훌륭하다면 당신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설령 이런 동료에게 배려받는다고 해도 그것은 그가 이미 취하고 남긴 것을 받는 것일 뿐이다. 다른 별 사이에서는 빛나지만 태양 앞에서는 빛나지 않는다. 빛나지 못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빛날 수 있는 자리로 가야 한다. 그렇다고 악한 사람과 어울리며 자신을 위태롭게 만들라는 말이 아니다. 이런 행동은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다른 일을 추켜 세우는 행동만큼이나 어리석은 행동이다. 오르막길에 있을 때는 유능한 사람과 어울리고 정상에 올랐을 때는 평범한 사람과 어울려야 한다. 결정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으면 불행해진다. 자신의 결점을 파악하라. 완벽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결점은 있다. 살면서 자신의 결점과 잘 어우러질 때도 있고 불편해질 때도 있다. 능력이 클수록 결점도 크고 눈에 잘 띈다. 결점이 잘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결점을 잘 몰라서가 아니라 고칠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결점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결점을 즐긴다면 이는 본디 악의가 있다는 뜻이다. 결점을 고칠 수 있는데도 이에 비이성적인 애정을 품는 것은 두 배로 악하다. 이런 행동은 완벽함에 오점을 남긴다. 결점은
그것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괜찮을지 몰라도 타인에게는 불쾌한 것이다. 결점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는 용기가 필요하며 이때 다른 자질의 도움이 필요하다. 사람은 상대방의 결점을 발견하면 그 사람의 자질을 검증하려고 든다. 그러고는 결점을 가능한 검게 물들여 상대방의 다른 재능에 그늘을 들이우려고 한다. 어떤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살펴봐라.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람의 반응을 먼저 살펴봐라. 흙을 날려 바람의 방향을 살피듯 어떤 일이든 그 상황의 흐름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특히 성공 여부를 확신할 수 없거나 다른 사람의 호응도를 알 수 없을 때는 먼저 간을 본 뒤에 행동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확신이 생기고 본격적으로 진행할지 완전히 철수할지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사람의 의도를 시험하여 자기 위치를 먼저 파악한다. 이것은 상황을 알아보거나 얻고자 하는 것이 있거나 다스려야 할 위치에 있는 경우 필요한 성견 지명이다. 침묵은 지혜를 보호한다. 비밀이 없는 마음은 공개된 편지와 같다. 중요한 물건을 안전한 장소에 숨겨두듯 비밀로 남겨야 될 일은 기초가 단단하고 깊숙한 곳에 묻어두어야 한다. 침묵은 자기 절제에서 비롯하며 말을 통제하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를 얻는다. 사람은 자신이 하는 모든 말에 값을 치러야 한다. 내면을 절제하면 지혜를 보호할 수가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자세히 따져 묻거나 비밀을 캐기 위해 모순된 질문이나 반어법을 사용할 경우 조심해야 한다. 침묵이 깨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 지혜로운 사람은 더 말조심을 한다. 꼭 해야 될 일은 말로 하지 말고 꼭 말로 해야 될 일은 행동으로 하지 말라. 모든 것에서 위안을 얻어라. 미천한 자도 불멸의 존재를 꿈꾸며 위안을 얻을 수가 있다. 보상 없는 고통이란 없다. 어리석은 사람도 행운아로 여겨질 수가 있고 외모가 부족한 사람에게 운이 따라준다는 말도 있다. 거창하지 않게 살아야 부족하더라도 오래 살 수가 있다. 금이 살짝 간 유리잔이 더 오래 가는 법이다. 행운은 위대한 자를 질투한다. 쓸모없는 자에게 긴 생을 허락하고 중요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짧은 생을 허락하며 균형을 이룬다. 비중이 있는 자는 슬픔에 빠지지만 비중이 없는 사람은 별탈 없이 계속해서 삶을 이어간다. 불운한 사람은 죽음과 행운 모두가 자신을 잊었다고 할 정도로 가늘고 길게 산다. 자신과 자신의 일을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 특히 경력 초반에는 자기 자신과 일에 대해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다. 행운을 꿈꾸며 자기 자신을 경이로운 존재라 여긴다. 헛된 희망은 이룰 수 없는 약속을 한다. 헛된 희망은 현실 앞에 무너져 내리는 어리석은 환상 노름이나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실수를 예방한다. 언제나 최선의 것을 희망하지만 동시에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여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한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높은 목표를 세우는 것은 현명한 일이다.
하지만 초반부터 너무 높은 목표를 세우면 실패하기가 쉽다. 경험이 없는데도 너무 높은 목표를 가지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어진다. 어리석음에 대항하는 최고의 만병통치약은 신중함이다. 자신의 진짜 위치와 활동 반경의 폭을 헤아릴 수 있어야 실제와 이상 사이에 간격을 메울 수가 있다. 쉬운 일은 어렵게, 어려운 일은 쉽게 하라. 쉬운 일을 어려운 일처럼 하고 어려운 일은 쉬운 일처럼 하라. 전자처럼 하면 신뢰를 얻고 후자처럼 하면 자신감을 얻을 것이다. 일을 끝내지 못했을 때는 끝나간다고 생각하는 게 좋다. 무엇보다 참을성 있게 노력하면 불가능도 극복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위대한 일일수록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일이 너무 어려워 보이면 쉽게 절망하기 때문이다. 중용의 지혜를 실천하라. 사람은 언제나 불운의 때를 생각해야 한다. 정념에 사로잡혀 충동적으로 행동하면 신중함과 멀어지고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위험에 빠진다. 또 한순간의 분노나 쾌락으로 오랜 시간 쌓은 평정심을 헛되게 할 수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한눈 파는 사이 나락으로 빠질 수가 있다. 교활한 사람은 이 유혹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속 어두운 곳을 찾아낸다. 이들은 상대방의 주의력이 어디까지인가 시험하며 점점 죄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일수록 더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정념이 제멋대로 날뛰지 않도록 깊이 생각하며 절제해야 한다. 말에 올라타 있는 상황에서도 침착하려면 2배의 지혜를 갖춰야 한다. 위험을 아는 사람은 신중하게 움직인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가벼워도 다른 사람의 귀에 들어간 말은 훨씬 무거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할 때도 중용을 지켜서 말해야 한다. 당신이 가진 최대의 약점을 파악해야 한다. 눈에 띄는 장점이 있으면 약점도 있다. 약점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욕망에 사로잡히면 폭군이 되기 쉽다. 따라서 신중함과 동맹을 맺어서 약점과 전쟁을 시작하라. 그리고 제일 먼저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약점을 선포하라. 약점이 드러나면 쉽게 정복할 수가 있다. 특히 제3자의 시선으로 자기 약점을 보면 더 쉽게 극복할 수가 있다. 나 자신을 다스리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 자신의 최고 결함을 이겨내면 나머지 결함도 쉽게 이길 수가 있다. 친절을 베풀어라. 대부분의 사람은 받은 대로 행동하고 말한다. 사람은 본디 의심을 하면서도 나쁜 행동에 쉽게 설득된다. 나쁜 행동은 다른 사람이 굳이 지키지 않아도 쉽게 할 수 있지만 선한 행동은 다른 사람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선한 쪽에 서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선한 일을 할 때는 그것을 복돋아 줄 다른 사람의 힘이 필요하다. 사람에게 선심을 베푸는 데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지만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된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집에 아무도 원하지 않는 방이란 없다. 그 가치가 아주 작은 방일지라도 누구든 필요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인생을 3일이라고 생각하고 지혜롭게 계획하라. 삶을 계획할 때는 운에 맡기지 말고 신중하게 앞을 내다보며 계획해야 한다. 즐겁지 않다면 쉽게 지친다. 긴 여행을 하는데 숙소가 없는 상황을 상상해보자. 다방면에 지식이 있으면 삶을 다양하게 즐길 수가 있다. 고귀한 삶을 여행하고 싶다면 첫날은 죽은 자와 대화하며 보내도록 해보라. 진실한 고전을 읽고 진짜 사람으로 거듭나라. 삶은 세상과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한 여정이다. 둘째 날은 산 사람과 보내야 한다. 세상을 두루 경험하며 그 속에 있는 선한 것을 보고 느껴봐야 한다. 한 곳에만 머물면 많은 것을 깨닫지 못한다. 우주는 자신의 선물을 여러 곳에 나누어 놓았다. 그리고 때때로 가장 추한 사람에게 최고의 재능을 부여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셋째 날에는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더할 나위 없이 최고의 행복은 삶의 철학자가 되는 것이다. 장사꾼의 면모를 지녀라. 인생은 생각만으로 되지 않는다. 행동해야 한다. 그런데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오히려 속기 쉽다.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살면서 가장 필요한 일상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이다. 높은 가치를 추구하다 보면 가장 가까운 일을 챙길 시간이 없다. 이런 사람은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 평범한 사람에게 오히려 무식하다고 무시당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장사꾼의 면모를 배워야 한다. 그래야 조롱을 받거나 속지 않는다. 따라서 일상을 잘 꾸려가는 사람이 되어라. 살면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자신의 일상이다. 지식이 실용적이지 않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지식이 진정한 지식이다. 부탁하는 법을 배워라. 부탁을 쉽게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다. 거절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부탁의 기술을 쓸 필요가 없다. 반면에 첫마디가 모두 아니요인 사람에게는 적당한 때와 기술이 모두 필요하다. 거절만 하는 사람에게 부탁할 때는 그 사람의 기분 좋은 상태일 때 해야 한다. 기분이 좋으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의도를 쉽게 알아챌 수 없기 때문이다. 기쁜 날이 호의를 베푸는 날이다. 내면에 기쁨이 가득해야 밖으로 흘러나온다. 하지만 이미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한 상태라면 당신이 부탁을 해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런 날은 거절을 위한 거절의 날이기 때문이다. 또 슬픈 일이 일어난 직후에도 좋은 때가 아니다. 부탁받은 사람이 비열한 사람이 아니라면 승낙받는 확실한 방법은 미리 그 사람을 기쁘게 만드는 것이다. 미리 베푼 호의는 반드시 보답받는다. 보상받을 만한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호의를 베푸는 사람은 친절한 사람이다. 미리 호의를 베풀면 좋은 점이 두 가지가 있다. 호의를 먼저 받은 사람은 마음의 빚을 강하게 느낀다. 똑같은 보답이라도 나중에 주면 그 보답을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단순한 보상이라 여긴다. 따라서 나중에 보답하지 말고 미리 베풀어 그 호의에 대한 보답을 받아라. 이 미묘한 기술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든다. 하지만 이것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어야 가능하다.
비열한 자에게 미리 건넨 보상은 원하는 행동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보다는 걸림돌이 된다. 선행은 조금씩 자주 해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베풀어서는 안 된다. 혹시나 지나치게 많이 베푸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저 주는 게 아니라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염치 없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지 마라. 이런 사람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되면 인연조차 끊어버린다. 따라서 부담이 될 정도로 베풀 필요가 없다. 지나친 베품은 사람까지도 잃게 한다. 갚을 수가 없으면 갚는 것을 포기하고 채무자가 아닌 적이 되어버린다. 우상은 자신의 형상을 조각한 조각가 앞에 서고 싶어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베푼 사람 앞에 서고 싶어 하지 않는다. 중요한 사실은 남에게 베풀 때는 대가가 적은 것을 자주 베풀어야 더 존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맞서 무장해야 한다. 예의가 없는 사람, 배신하는 사람, 건방진 사람, 그리고 모든 종류의 어리석은 사람에 맞서 무장하라. 세상에는 이런 악한 사람이 많이 있다. 악한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매일 자신을 주의 깊게 살피고 지혜로 자신을 무장하라. 그렇게 하면 어리석은 사람의 공격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고 자신의 명성을 지속하고 우발적인 사건에 노출하지 마라. 신중함을 갖추면 무례함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는다. 사람을 사귀는 것은 어렵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신용에 충격을 가하는 사건을 수도 없이 만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악한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는 율리시스처럼 우회로를 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저런 사건에 휘말릴 때는 오해한 척 가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거기에 정중함을 갖추면 어려움을 이길 유일한 길이 된다. 잘 모르는 길을 갈 때는 가장 안전한 길을 선택하라. 남다르다고 칭찬받지는 못하더라도 확실한 사람으로 여겨질 수가 있다. 잘 알면 원하는 대로 행동해도 된다. 하지만 잘 모르는데도 굳이 위험한 길을 선택하면 파멸되기 쉬워진다. 잘 모르겠으면 옳은 길을 선택하라. 이미 보장된 길은 실패할 확률이 적기 때문이다. 또 아는 것이 적으면 왕도를 선택하라. 잘 알든 모르든 독특한 것보다는 안정적인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영리한 사람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책 중에서도 꼭 필요한 지혜를 뽑아내서 발췌해서 편집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주 세속적인 지혜입니다. 저자는 발타자르 그라시안, 출판사는 페이지 2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 1601년 스페인 사라고사 지방 벨몬테에서 태어난 그는 스페인을 대표하는 철학자이자 17세기가 낳은 최고의 작가로 평가된다. 이후에 쇼펜하우어, 니체 등 당대 위대한 철학자들에게
지혜의 대가라는 칭송을 받기도 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비주의는 신의 방식이다. 상대방에게 처음부터 모든 것을 내보이지 마라. 신비주의 전략은 당신의 가치를 높여줄 것이다. 눈앞에 놓인 카드패를 바로 이용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생각을 조금씩 드러낼수록 상대방은 기대할 것이고, 당신이 중요한 위치에 있다면 더 많은 관심이 쏠릴 것이다. 모든 일에 신비주의를 살짝 섞는 것만으로 당신은 추앙받을 수가 있다. 당신의 입장을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마라. 평범한 대화에서도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 신중한 침묵은 지혜의 성소이다. 해결책을 너무 구체적으로 밝히면 그 가치가 떨어진다. 이는 비판의 여지를 남길 뿐이다. 만약 그 해결책이 실패한다면 당신은 갑절의 피해를 볼 것이다. 신의 방식, 즉 신비주의 전략을 써서 다른 이들의 경이로움을 유발하고 이목을 집중시켜야 한다. 스스로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신성은 제단을 장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단을 숭배하는 사람이 만든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감사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더 집중한다. 다른 사람에게 감사할 거리를 제공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 요령이다. 기대는 좋은 기억을 바탕으로 하지만 감사는 나쁜 기억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공손하게 대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다. 사람은 목마름이 채워지면 우물에서 등을 돌리기 마련이며, 즙이 다 빨린 과일은 황금 접시에서 쓰레기통으로 직행한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바랄 게 없어지면 그에게서 존경과 함께 선한 행동을 거두어버린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기대에 완벽하게 채우려 하지 말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다. 심지어 왕도 누군가를 후원할 때는 자신이 항상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전적으로 다 해주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침묵하여 잘못된 길에 들어서는 것은 주의해야 하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고찰과 직관을 적절히 바꿔가며 사용하라. 어떤 때에는 2번 생각해서 행동하고 어떤 때는 직관에 의존하여 행동하라. 삶은 인간이 악의에 맞서는 전쟁터이다. 현명한 사람은 상황에 따라 의도적으로 전략을 바꾸어 싸운다. 또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하며 공격하지 않고 눈에 띄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목표물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공격할 때는 화살 끝을 허공으로 조준했다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쏜다. 상대방의 주의를 끌기 위해 목적을 드러내다가도 돌아서서 예상치 못한 습격을 한다. 통찰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예의주시하여 예상치 못한 공격에 대비하고 숨어 기다린다. 상대방의 노림수 반대편까지 내다보며 모든 속임수를 계산한다. 충동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2번째, 심지어는 3번째까지 기다린다. 현명한 사람은 상대의 속임수를 파악하고 그 즉시 더 높이 올라간다. 진실을 이용하여 속이며 속임수를 바꾸기 위해 목표물을 바꾸기도 한다. 속이지 않음으로 속이고 가장 솔직한 것에서도 속임수를 찾아낸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맞서는 상대는 더 많이 경계하고 빛에 가려진 어두운 곳까지 훑으며
모든 움직임을 해독하려고 한다. 간단한 문제일수록 더 세심하게 파악해야 한다. 본질만큼 중요한 것이 방법이다. 모든 일은 본질로는 충분하지 않다. 외적인 방식이 본질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예의가 없으면 모든 일을 망칠 수 있으며 이때는 이성과 정의도 소용이 없다. 예의를 지키면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고 거절의 말도 듣기 좋아진다. 또 예의가 있으면 언짢은 진실도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늙음의 아름다움을 더할 수가 있다. 모든 일에는 그만큼 방식이 더 중요하다. 그 중에 예의가 있으면 상대방의 호감을 얻을 수가 있다. 좋은 행동은 인생의 기쁨이며 기분 좋은 태도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다. 사소한 단점도 내버려 두지 마라. 오점을 남기지 않는 것은 완벽함의 필수 조건이다. 육체적이든 도덕적이든 단점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사소한 단점은 쉽게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홀히 하기 쉽다. 예리한 사람은 전반적으로 훌륭해 보이는 사람의 결점도 잘 본다. 구름 한 조각이 태양 전체를 가려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악의를 가진 사람은 사소한 흠도 계속 들추어낸다. 따라서 명예에 사소한 흠이라도 있다면 그 흠을 감춰야 한다. 최고의 능력은 흠을 장식으로 바꿀 줄 아는 능력이다. 가이사르 황제는 자신의 흠을 월계관으로 숨기고 다녔다. 타인을 주도하려면 상대의 우상을 파악하라. 상대방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 파악하라. 사람을 움직이는 기술이 바로 여기에 있다. 사람을 움직이는 데는 의지보다 기술이 더 중요하다. 어디서부터 시작할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모든 의도에는 동기가 있으며 동기는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우상이 있다. 명예를 쫓는 사람도 있고 자기 이익에만 열중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쾌락을 추구한다. 또한 바람직하지 못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 바람직한 기질의 사람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상대방을 움직이는 핵심 능력은 그 사람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있다. 상대방의 주 관심사와 동기를 파악하여 그 사람을 움직여야 한다. 상대방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고귀한 동기가 아닌 가장 밑바닥의 본능일 수도 있다. 상대방을 지배하는 욕망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그것으로 어필하여 행동을 부추겨라. 그러면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움직일 수 있는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다. 물러서야 할 때를 알아라. 인생에서 거절하는 법을 아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적당한 선에서 물러서는 법을 아는 것이다. 세상에는 귀중한 시간을 잡아먹는 쓸데없는 일이 많이 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몰두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해롭다. 신중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지 않을 뿐더러 남이 자기 일에 간섭하게 두지도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너무 집중하지 말아야 한다. 타인의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면 자신에게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친구에게 과한 요구나 도움을 구해서도 안 된다. 과요불급이라는 말처럼 모든 일이 과하면 아니함만 못하다. 특히 인간관계에서는 과요불급의 지혜를 더 많이 적용해야 한다. 지혜롭고 적절하게 관계를 유지하면 타인을 향한 선의와
자존감을 모두 지킬 수가 있다. 또 적절한 관계 속에서 예의 있는 행동이 나온다. 진실은 소수이고 오류는 흔하다. 생각은 신중하게, 말은 지혜롭게 하라. 물살을 거슬러 헤엄칠 때는 위험에 쉽게 빠질 수가 있다. 흐름에 거스르는 일은 오직 소크라테스와 같은 현자만이 할 수가 있다. 흐름을 거스르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견해에 반대하는 말을 하면 비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낄 수가 있다. 또한 갑절의 증오심을 부를 수도 있다. 비판의 대상과 그 대상을 긍정적으로 봤던 사람 모두를 비난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실수는 흔하고 진실을 알아보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말이 그 내용만으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지 않는다. 그의 말은 자기 입이 아닌 어리석은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해지며 처음 의도하는 다른 말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신중한 사람은 반박하는 일은 물론 반박당하는 상황도 피한다. 물론 속으로는 비난을 하더라도 실제 입 밖으로 낼 준비를 하지 않는다. 생각은 자유지만 억지로 강요될 수 없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침묵을 택하되 자신을 이해해줄 소수의 올바른 사람 앞에서만 침묵을 깨고 자기의 뜻을 전한다.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사건이나 다툼을 피하라. 이는 신중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이다. 위대한 사람은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극단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항상 신중히 행동하며 문제를 돌파할 시간을 가진다. 만약 이런 갈등이 명예를 손상시킬 만한 다툼이라면 애당초 휘말리지 않는 게 낫다. 다툼은 판단력을 시험하기 때문에 다툼에서 이기는 것보다는 다툼을 피하는 것이 더 이익이다. 하나의 다툼은 다른 다툼으로 이어지고 패악이라도 하면 명예에 흠이 생긴다. 타고난 성정과 환경 때문에 쉽게 다툼에 휘말리는 사람이 있다. 이성의 불빛에 의지하여 길을 가는 사람은 이런 문제를 더 신중하게 다룬다. 다툼에서 승리하는 것보다는 다툼을 피하는 게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한 법이다. 따라서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다툼을 피하고 이미 다툼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본보기 삼아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절대로 평정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신중한 사람은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는다. 평정심은 고귀한 자의 징표이다. 고귀한 자는 상황에 쉽게 좌지우지되지 않는다. 정욕은 영혼의 태도이며 정욕이 과하면 신중함이 떨어진다. 또 정욕이 입 밖으로 넘치게 흘러나오면 명성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어떤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침착하며 그 어떤 것을 마주해도 자신의 명성을 지키며 자신의 탁월함을 증명한다. 천천히, 하지만 서둘러라. 천천히 쌓아올린 지성에 성실함이 더해지면 빠르게 성취할 수가 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서두르기 때문에 실패한다. 그들은 중요한 게 무엇인지 모를 뿐 아니라 모든 일에 준비 없이 시작한다. 반대로 똑똑한 사람은 지체하기 때문에 실패한다. 미리 내다보기 때문에 쓸데없이 생각이 깊어지고 행동이 느려져서
그만큼 신속하게 판단하지 못한다. 민첩함은 행운의 어머니이다. 행운이 따르는 사람은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은 천천히 서둘러라였다. 거절하는 법을 배워라. 모든 사람에게 뜻을 굽힐 필요는 없다. 거절은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는 만큼이나 중요하다. 특히 지위가 있는 사람은 지혜롭게 거절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사람에 따라 거절이 승낙보다 더 기분 좋을 때가 있다. 달콤한 거절은 몸이 건조한 승낙보다 더 낫기 때문이다. 입에 무조건 아니오를 달고 다니며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이 내뱉는 부정의 말은 불쾌한 분위기를 전하기 때문에 비록 상대방의 요구를 끝내 받아준다고 해도 자신에게 좋지 않다. 거절할 때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 실망감은 서서히 느끼는 게 낫다. 또 거절할 때는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 단번에 거절하면 상대방은 당신에게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다. 희망의 여지를 비추면서 부드럽게 거절하라. 그리고 거절을 당해서 느낄 실망감은 정중하고 배려하는 말로 보상해 줘야 한다. 예나 아니오라는 말은 빨리 나오지만 그만큼 생각은 더 많이 해야 한다. 현명한 사람은 늘 위험을 예측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보통 무모하기 때문에 일을 시작할 때도 급하게 시도한다. 또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 조심하지 않으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조차 모른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신중하게 시도한다. 이들은 신중하기 때문에 항상 돌다리도 먼저 두드려보고 건넌다. 주의를 기울이면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운이 좋아서 성공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성급히 뛰어들었을 때 위험에 빠질 확률이 높다. 수심이 깊다고 의심되는 곳은 주의해서 건너야 한다. 현명한 사람은 조심스레 예방책을 마련한 후에 전진한다. 오늘날 인간관계에서도 예측하지 못한 위험이 있을 수가 있다. 따라서 인간관계라는 다리를 건널 때는 깊이를 잘 재어보면서 건너도록 해야 한다. 진실은 드러나는 것이다. 정보를 얻을 때는 조심해라. 우리는 직접 경험이 아닌 정보로 먹고 산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으로 존재한다. 진실로 들어가는 문은 작고 거짓으로 들어가는 문은 큰 법이다. 즉, 귀는 진실의 소문이자 거짓의 대문이다. 진실은 드러나는 것이지 들리는 것이 아니다. 진실은 진실 그대로 전해지지 않는다. 특히 많은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해질 때 더욱 그렇다. 보통 진실은 소문을 전하는 사람의 감정과 섞여서 전해진다. 말을 전하는 사람마다 그 말에 색을 더입힌다. 때로는 호의적인 색깔을, 때로는 반감의 색깔을 입힌다. 소문에는 전하는 사람의 성격이 드러난다. 따라서 칭찬이 섞여 있는 말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비난이 섞여 있는 말은 더 조심해서 받아들여야 한다. 말의 내용보다는 말하는 사람의 의도에 집중해야 한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미리 알고 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말을 전해 들을 때는 숙고하고 거짓과 과장을 가려내야 한다. 100%가 동의하는 일은 없다. 세상의 절반이 스스로 현명하다 생각하며 남은 절반을 조롱하지만
사실은 모두 다 어리석다. 좋고 나쁨은 각자의 선택이다. 어떤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 자기 생각에 따라 모든 일을 좌지우지하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탁월함은 한 사람의 즐거움이나 의견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사람의 취향은 다 다르다. 일부의 사람이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결함이 아니며 몇몇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지 못했다고 해서 노심초사할 필요도 없다. 그 노력을 알아봐주는 사람은 분명히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칭찬에 좌지우지 되지 마라. 비난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분야의 전문가나 저명한 인물이 인정하면 진짜 칭찬받은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유행, 시대에 이리 hil비하지 마라. 오늘의 판단을 점검하라. 자신의 생각을 늘 돌아보고 다시 점검하는 습관이 있으면 모든 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가 있다. 상황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확신이 들 때까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시간이 확보되면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근거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물을 줄 때도 급하게 준비한 선물보다는 시간을 들여 고른 선물이 더 값진 법이다. 오랜 기대가 최고의 선물이다. 마찬가지로 거절할 때도 확답을 주기 전에 먼저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거절하는 사람은 여유를 기다리면서 가장 적절하게 거절하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고, 부탁하는 사람은 처음 보였던 마음의 열기가 식어서 거절을 덤덤하게 잘 받아들일 수가 있다. 따라서 답을 급하게 종용하는 사람의 요구는 미루는 게 최선이다. 답을 강요하는 것은 상대방의 경계심을 해제하기 위한 속임수일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때로는 모른 척 하는 것도 지혜이다. 홀로 지혜롭기보다는 무리와 함께 미치는 게 낫다. 정치인이 항상 하는 말이다. 만약 모든 사람이 미쳤다면 아무도 미친 자라 취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리석은 대중 가운데 혼자 지혜롭다면 홀로 미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중요한 것은 물살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다. 가장 훌륭한 지혜가 무지에서 나올 때도 있고 모른 척 하는 것도 지혜일 때가 있다. 사람은 모름지기 타인과 함께 살아야 하는 존재이며 대다수의 사람은 무지하다. 완전히 홀로 지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신이거나 야수일 것이다. 이런 격언이 있다. 나는 이 격언을 이렇게 바꾸고 싶다. 홀로 미치는 것보다는 무리와 함께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상대방의 말에 트집 잡지 마라. 주로 어리석거나 고집불통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에 트집을 잘 잡는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반박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모든 일을 문제 삼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똑똑할 수는 있어도 주로 어리석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사람은 즐거운 대화를 논쟁으로 바꾸고 동료를 일면식도 없는 사람보다 못한 취급을 하며 공격을 한다. 산의 진미를 즐기다 모래알이 씹히면 거슬리듯 즐거운 자리에 언쟁이 가세하면 그 자리는 더 이상 즐겁지 않다. 야생 동물과 길들인 가축을 함께 멍에로 묶어두는 사람은 어리석다 못해
잔인한 사람이다. 반박하기를 즐겨서 사소한 말에도 트집을 잘 잡는 사람은 야생 동물과 같아서 분쟁을 쉽게 야기한다는 말이다. 다가서기 어려운 사람이 되지 마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살아가는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구제불능한 사람이다. 비상한 머리를 지니고 있는 사람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통치자도 다른 사람에게 기대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런데 원래 타고난 성정 때문에 절대로 타인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아무도 감히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파멸한다. 가장 높은 사람도 우정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 놓아야 한다. 나중에 이 문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문이 되기 때문이다. 친구라면 마음껏 조언해 줄 수 있어야 하며 호되게 꾸짖을 수도 있어야 한다. 신뢰가 형성된 친구끼리는 편하게 조언을 주고받을 수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 친구 사이에서 보여줄 법한 존경이나 신뢰를 표현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자신의 실수를 바로 잡아줄 진실한 거울과 같은 친구를 만들고 그런 친구가 있음에 감사해야 한다. 당신에게 그늘을 드리우는 동료는 멀리하라. 어떤 동료로 인해 당신이 돋보이지 않는다면 그는 바람직한 동료가 아니다. 만약 그 동료가 능력까지 훌륭하다면 당신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설령 이런 동료에게 배려받는다고 해도 그것은 그가 이미 취하고 남긴 것을 받는 것일 뿐이다. 다른 별 사이에서는 빛나지만 태양 앞에서는 빛나지 않는다. 빛나지 못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빛날 수 있는 자리로 가야 한다. 그렇다고 악한 사람과 어울리며 자신을 위태롭게 만들라는 말이 아니다. 이런 행동은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다른 일을 추켜 세우는 행동만큼이나 어리석은 행동이다. 오르막길에 있을 때는 유능한 사람과 어울리고 정상에 올랐을 때는 평범한 사람과 어울려야 한다. 결점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으면 불행해진다. 자신의 결점을 파악하라. 완벽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결점은 있다. 살면서 자신의 결점과 잘 어우러질 때도 있고 불편해질 때도 있다. 능력이 클수록 결점도 크고 눈에 잘 띈다. 결점이 잘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결점을 잘 몰라서가 아니라 고칠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결점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결점을 즐긴다면 이는 본디 악의가 있다는 뜻이다. 결점을 고칠 수 있는데도 이에 비이성적인 애정을 품는 것은 두 배로 악하다. 이런 행동은 완벽함에 오점을 남긴다. 결점은 그것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괜찮을지 몰라도 타인에게는 불쾌한 것이다. 결점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는 용기가 필요하며 이때 다른 자질의 도움이 필요하다. 사람은 상대방의 결점을 발견하면 그 사람의 자질을 검증하려고 든다. 그러고는 결점을 가능한 검게 물들여 상대방의 다른 재능에 그늘을 들이우려고 한다. 어떤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살펴봐라.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람의 반응을 먼저 살펴봐라. 흙을 날려 바람의 방향을 살피듯 어떤 일이든 그 상황의 흐름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특히 성공 여부를 확신할 수 없거나 다른 사람의 호응도를 알 수 없을 때는 먼저 간을 본 뒤에 행동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확신이 생기고 본격적으로 진행할지 완전히 철수할지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사람의 의도를 시험하여 자기 위치를 먼저 파악한다. 이것은 상황을 알아보거나 얻고자 하는 것이 있거나 다스려야 할 위치에 있는 경우 필요한 성견 지명이다. 침묵은 지혜를 보호한다. 비밀이 없는 마음은 공개된 편지와 같다. 중요한 물건을 안전한 장소에 숨겨두듯 비밀로 남겨야 될 일은 기초가 단단하고 깊숙한 곳에 묻어두어야 한다. 침묵은 자기 절제에서 비롯하며 말을 통제하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를 얻는다. 사람은 자신이 하는 모든 말에 값을 치러야 한다. 내면을 절제하면 지혜를 보호할 수가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자세히 따져 묻거나 비밀을 캐기 위해 모순된 질문이나 반어법을 사용할 경우 조심해야 한다. 침묵이 깨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 지혜로운 사람은 더 말조심을 한다. 꼭 해야 될 일은 말로 하지 말고 꼭 말로 해야 될 일은 행동으로 하지 말라. 모든 것에서 위안을 얻어라. 미천한 자도 불멸의 존재를 꿈꾸며 위안을 얻을 수가 있다. 보상 없는 고통이란 없다. 어리석은 사람도 행운아로 여겨질 수가 있고 외모가 부족한 사람에게 운이 따라준다는 말도 있다. 거창하지 않게 살아야 부족하더라도 오래 살 수가 있다. 금이 살짝 간 유리잔이 더 오래 가는 법이다. 행운은 위대한 자를 질투한다. 쓸모없는 자에게 긴 생을 허락하고 중요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짧은 생을 허락하며 균형을 이룬다. 비중이 있는 자는 슬픔에 빠지지만 비중이 없는 사람은 별탈 없이 계속해서 삶을 이어간다. 불운한 사람은 죽음과 행운 모두가 자신을 잊었다고 할 정도로 가늘고 길게 산다. 자신과 자신의 일을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 특히 경력 초반에는 자기 자신과 일에 대해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다. 행운을 꿈꾸며 자기 자신을 경이로운 존재라 여긴다. 헛된 희망은 이룰 수 없는 약속을 한다. 헛된 희망은 현실 앞에 무너져 내리는 어리석은 환상 노름이나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실수를 예방한다. 언제나 최선의 것을 희망하지만 동시에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여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한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높은 목표를 세우는 것은 현명한 일이다. 하지만 초반부터 너무 높은 목표를 세우면 실패하기가 쉽다. 경험이 없는데도 너무 높은 목표를 가지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어진다. 어리석음에 대항하는 최고의 만병통치약은 신중함이다. 자신의 진짜 위치와 활동 방향의 폭을 헤아릴 수 있어야 실제와 이상 사이에 간격을 메울 수가 있다. 쉬운 일은 어렵게, 어려운 일은 쉽게 하라.
쉬운 일을 어려운 일처럼 하고 어려운 일은 쉬운 일처럼 하라. 전자처럼 하면 신뢰를 얻고 후자처럼 하면 자신감을 얻을 것이다. 일을 끝내지 못했을 때는 끝나간다고 생각하는 게 좋다. 무엇보다 참을성 있게 노력하면 불가능도 극복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위대한 일일수록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일이 너무 어려워 보이면 쉽게 절망하기 때문이다. 중용의 지혜를 실천하라. 사람은 언제나 불운의 때를 생각해야 한다. 정념에 사로잡혀 충동적으로 행동하면 신중함과 멀어지고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위험에 빠진다. 또 한순간의 분노나 쾌락으로 오랜 시간 쌓은 평정심을 헛되게 할 수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한눈 파는 사이 나락으로 빠질 수가 있다. 교활한 사람은 이 유혹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속 어두운 곳을 찾아낸다. 이들은 상대방의 주의력이 어디까지인가 시험하며 점점 죄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일수록 더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정념이 제멋대로 날뛰지 않도록 깊이 생각하며 절제해야 한다. 말에 올라타 있는 상황에서도 침착하려면 2배의 지혜를 갖춰야 한다. 위험을 아는 사람은 신중하게 움직인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가벼워도 다른 사람의 귀에 들어간 말은 훨씬 무거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할 때도 중용을 지켜서 말해야 한다. 당신이 가진 최대 약점을 파악해야 한다. 눈에 띄는 장점이 있으면 약점도 있다. 약점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욕망이 사로잡히면 폭군이 되기 쉽다. 따라서 신중함과 동맹을 맺어서 약점과 전쟁을 시작하라. 그리고 제일 먼저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약점을 선포하라. 약점이 드러나면 쉽게 정복할 수가 있다. 특히 제3자의 시선으로 자기 약점을 보면 더 쉽게 극복할 수가 있다. 나 자신을 다스리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 자신의 최고 결함을 이겨내면 나머지 결함도 쉽게 이길 수가 있다. 친절을 베풀어라. 대부분의 사람은 받은 대로 행동하고 말한다. 사람은 본디 의심을 하면서도 나쁜 행동에 쉽게 설득된다. 나쁜 행동은 다른 사람이 굳이 지키지 않아도 쉽게 할 수 있지만 선한 행동은 다른 사람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선한 쪽에 서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선한 일을 할 때는 그것을 복돋아 줄 다른 사람의 힘이 필요하다. 사람에게 선심을 베푸는 데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지만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된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집에 아무도 원하지 않는 방이란 없다. 그 가치가 아주 작은 방일지라도 누구든 필요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인생을 3일이라고 생각하고 지혜롭게 계획하라. 삶을 계획할 때는 운에 맡기지 말고 신중하게 앞을 내다보며 계획해야 한다. 즐겁지 않다면 쉽게 지친다. 긴 여행을 하는데 숙소가 없는 상황을 상상해보자. 다방면에 지식이 있으면 삶을 다양하게 즐길 수가 있다. 고귀한 삶을 여행하고 싶다면 첫날은 죽은 자와 대화하며 보내도록 해보라. 진실한 고전을 읽고
진짜 사람으로 거듭나라. 삶은 세상과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한 여정이다. 둘째 날은 산 사람과 보내야 한다. 세상을 두루 경험하며 그 속에 있는 선한 것을 보고 느껴봐야 한다. 한 곳에만 머물면 많은 것을 깨닫지 못한다. 우주는 자신의 선물을 여러 곳에 나누어 놓았다. 그리고 때때로 가장 추한 사람에게 최고의 재능을 부여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셋째 날에는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더할 나위 없이 최고의 행복은 삶의 철학자가 되는 것이다. 장사꾼의 면모를 지녀라. 인생은 생각만으로 되지 않는다. 행동해야 한다. 그런데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오히려 속기 쉽다.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살면서 가장 필요한 일상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이다. 높은 가치를 추구하다 보면 가장 가까운 일을 챙길 시간이 없다. 이런 사람은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 평범한 사람에게 오히려 무식하다고 무시당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장사꾼의 면모를 배워야 한다. 그래야 조롱을 받거나 속지 않는다. 따라서 일상을 잘 꾸려가는 사람이 되어라. 살면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자신의 일상이다. 지식이 실용적이지 않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지식이 진정한 지식이다. 부탁하는 법을 배워라. 부탁을 쉽게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다. 거절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부탁의 기술을 쓸 필요가 없다. 반면에 첫마디가 모두 아니요인 사람에게는 적당한 때와 기술이 모두 필요하다. 거절만 하는 사람에게 부탁할 때는 그 사람의 기분 좋은 상태일 때 해야 한다. 기분이 좋으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의도를 쉽게 알아챌 수 없기 때문이다. 기쁜 날이 호의를 베푸는 날이다. 내면에 기쁨이 가득해야 밖으로 흘러나온다. 하지만 이미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한 상태라면 당신이 부탁을 해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런 날은 거절을 위한 거절의 날이기 때문이다. 또 슬픈 일이 일어난 직후에도 좋은 때가 아니다. 부탁받은 사람이 비열한 사람이 아니라면 승낙받는 확실한 방법은 미리 그 사람을 기쁘게 만드는 것이다. 미리 베푼 호의는 반드시 보답받는다. 보상받을 만한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호의를 베푸는 사람은 친절한 사람이다. 미리 호의를 베풀면 좋은 점이 두 가지가 있다. 호의를 먼저 받은 사람은 마음의 빚을 강하게 느낀다. 똑같은 보답이라도 나중에 주면 그 보답을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단순한 보상이라 여긴다. 따라서 나중에 보답하지 말고 미리 베풀어 그 호의에 대한 보답을 받아라. 이 미묘한 기술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든다. 하지만 이것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어야 가능하다. 비열한 자에게 미리 건넨 보상은 원하는 행동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보다는 걸림돌이 된다. 선행은 조금씩 자주 해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베풀어서는 안 된다. 혹시나 지나치게 많이 베푸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저 주는 게 아니라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염치 없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지 마라. 이런 사람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되면
인연조차 끊어버린다. 따라서 부담이 될 정도로 베풀 필요가 없다. 지나친 베품은 사람까지도 잃게 한다. 갚을 수가 없으면 갚는 것을 포기하고 채무자가 아닌 적이 되어버린다. 우상은 자신의 형상을 조각한 조각가 앞에 서고 싶어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베푼 사람 앞에 서고 싶어 하지 않는다. 중요한 사실은 남에게 베풀 때는 대가가 적은 것을 자주 베풀어야 더 존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맞서 무장해야 한다. 예의가 없는 사람, 배신하는 사람, 건방진 사람, 그리고 모든 종류의 어리석은 사람에 맞서 무장하라. 세상에는 이런 악한 사람이 많이 있다. 악한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매일 자신을 주의 깊게 살피고 지혜로 자신을 무장하라. 그렇게 하면 어리석은 사람의 공격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고 자신의 명성을 지속하고 우발적인 사건에 노출하지 마라. 신중함을 갖추면 무례함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는다. 사람을 사귀는 것은 어렵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신용에 충격을 가하는 사건을 수도 없이 만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악한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는 율리시스처럼 우회로를 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저런 사건에 휘말릴 때는 오해한 척 가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거기에 정중함을 갖추면 어려움을 이길 유일한 길이 된다. 잘 모르는 길을 갈 때는 가장 안전한 길을 선택하라. 남다르다고 칭찬받지는 못하더라도 확실한 사람으로 여겨질 수가 있다. 잘 알면 원하는 대로 행동해도 된다. 하지만 잘 모르는데도 굳이 위험한 길을 선택하면 파멸되기 쉬워진다. 잘 모르겠으면 옳은 길을 선택하라. 이미 보장된 길은 실패할 확률이 적기 때문이다. 또 아는 것이 적으면 왕도를 선택하라. 잘 알든 모르든 독특한 것보다는 안정적인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영리한 사람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책 중에서도 꼭 필요한 지혜를 뽑아내서 발췌해서 편집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